자, 오늘은 호황과 불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말이랑 존댓말이랑 왔다 갔다 하는데 컨셉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어. 사람들이 그러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요즘에는 호황이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불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호황이 오고 왜 불황이 오는 걸까? 응? 결국에는 이 호황과 이 불황은 사이클을 타게 돼 있어. 사이클. 그러니까 주기적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여기가 경기, Y축이 경기 경기일 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를 치면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돈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왜 이런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는가? 왜 사이클을 타는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오늘 짧게 설명을 해볼게.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면 내가 자갈치라는 새로운 신제품, 새로운 과자를 개발했다고 치자고. 그래서 시중에 자갈치를 내놨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자갈치를 내가 원가 만드는데 500원이 들었다 쳐보자고. 만드는데 500원이 들었는데 내가 자갈치를 1000원에 내놔도 사람들이 사려고 그러고 1500원에 내놔도 사려고 그러고 2000원에 내놔도 사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 수요. 사람들이 수요라는 건 다 뭔지 알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지. 그치? 사고 싶어 하는 욕구인 거야. 이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야. 왜?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 자갈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요, 우리 5천만 명이 자갈치를 먹고 싶어 하는데 나는 1년에 1000만 개밖에 못 만드는 거야. 왜? 공장의 캐파가 그래. 공장을 가동을 풀로 돌려도 1년에 1000만 개밖에 못 만드는 거지. 근데 5천만 명이 다 먹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 가격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내가 가격을 올려서 출시를 해도 사람들이 사 먹겠지. 그지? 이럴 때 뭐냐면 이게 바로 호황인 거야. 호황. 자, 그러면은 자, 이 회사가 A단 말이야. 그럼 이 A라는 회사는 원가가 500원인데 1000원에 내놔도 팔려, 1500원에 내놔도 팔려, 2000원에 내놔도 팔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응?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왜 안 지워져? 오늘따라 말을 안 듣네. 자, 마우스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공장을 더 짓겠지. 그치? 이런 걸 이제 증설이라 그러지, 증설.
증설. 공장을 더 지어. 공장을 더 지으면 공장 가동을 위해 뭘 해야 돼? 1번 설비 투자를 해야 돼. 그지? 처음에 있던 공장이랑 똑같이 옆에 하나 공장을 더 만든다 치면, 더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공장 1번 있었어. 근데 이제 요 똑같이 2번을 만들 거야. 그러면 1번에 들어갔던 이 공장에 들어갔던 설비들을 그대로 2번에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두 번째는 2번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채용을 해야겠지? 그지? 맞잖아. 그러니까 이 채용, 그러니까 고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설비 투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봐봐. 결국에는 채용하고 고용이 되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A라는 회사가 직접 고용을 늘리게 되는 효과인 거지. 맞아? 근데 설비 투자는 뭐냐면은, 이 공장에 들어가는 설비를 만드는 B라는 회사가 또 있어. 그지? 그럼 설비 투자는 이 B에다가 매출을 올려주고, 이 B도 이 공장의 설비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고용을 늘릴 수도 있지. 맞아? 이거는 간접적이겠지만 어쨌든 증설이라는 걸 하게 되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고용을 늘리게 되어 있다고. 맞아? 그러면 이 고용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뭘로 이어져? 소비로 이어지게 되지. 왜냐면 월급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장사가 잘 되는 회사는 성과급이나 아니면은 상여급 같은 걸로 월급을 더 많이 주지. 그러면은 각각의 개인들은 소득이 높아지게 되니까 소비를 늘린다고.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을 올해 바꿀까 말까 하다가 상여금이 딱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은 핸드폰 바꿔야지. 그리고 아빠가 자동차를 너무 10년 20년 탔는데 갑자기 성과급으로 2천만 원이 들어와. 그럼 차를 바꾸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소비가 막 진작되게 된다고. 이런 지금 사이클을 이제 호황 사이클이야. 호황 사이클. 근데 이러다가 언제 불황이 찾아오냐? A라는 회사가 막 증설을 해가지고 돈을 계속, 원가는 똑같이 500원 드는데 막 2,000원에 팔아먹고 있어. 4배 떼기 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1,000만 개 팔다가 2번 공장을 투자하면서 2천만 개를 팔고, 그러면은 수익이 훨씬 더 커지겠지.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떤 C라는 사람이 뭐를 해? 아씨, 나도 자갈치를 만들어야겠다. D라는 사람도 나도 자갈치를 만들어야겠다. E라는 사람도 나도 자갈치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원가는 똑같이 만약에 500원 든다 쳐. 500원 드는데 한 1,800원 내놓는 거야. 왜? 2,000원 내놓으면은, 똑같이 2,000원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원조를 찾지, 후속 R유를 찾겠어? 맛은 똑같지만 싸야지 가지. D라는 놈은 얼마에 내? 1,600원 출시를 하는 거야. E라는 놈은 1,400원 출시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경쟁이 시작되고, 여기서 돈을 버는 게, 돈벌이가 보이면은 여러 사람들이 빨리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따라가게 된다고. 맞아. 그러면서 이제 공급이 점점 증가하게 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을 넘어서 1년 수요인 5천만 개를 공급이 초과하게 되면 가격은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원가인 500원 이하의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고. 이게 뭐야? 결국에는 적자가 되는 거야, 적자.
그러면은 드디어 불황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 적자가 되면은 아까 전에는 뭐였어? 흑자일 때는 고용도 늘리고 투자도 늘렸지, 그지? 그러면서 개인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거야. 차도 바꾸고 TV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에 소비가 진작되면서 호황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공급이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은 가격이 점점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그 반대가 되는 거야. 적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 적자가 되니까 회사에서는 반대야. 설비 투자를 줄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인원 구조조정까지 하게 되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우리 아빠가 만약에 회사 A라는 회사 다니다가 적자가 너무 심해져서, 우리 아빠 만년 과장인데 잘렸어. 그러면은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게 되는 거야. 그지? 올해 차를 바꿀까 말까 하다가 아빠가 잘렸어. 그럼 차를 바꾸겠어? 아, 못 바꾸지. 다음번에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자동차 교체를 미루는 거야. 핸드폰도 못 바꾸지. 그지? 이런 식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소비가 둔화되면은 경기가 불황이 찾아오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아까 말했던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C, D가 있었잖아. 그지? 그러면은 경쟁을 하고 있던 업체 중에서 누군가는 파산을 하게 되겠지. 맞아? 파산을 하게 된다. 망한다고. 그러면은 또다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게 돼. 그러면은 맨 처음에 혼자서 시장을 먹고 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수익 창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호황이 찾아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호황과 불황은 계속해서 사이클을 돈다. 내가 지금 특정 어떤 산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거의 모든 산업이, 아이템들이 이런 식으로 굴러가. 결국은 뭐냐면은 호황과 불황은 경쟁과 가격에 의한 고용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야. 고용이 늘면은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호황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고용이 줄게 되면은 소비가 줄고 불황으로 들어가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 안녕.